주유소 이슈가 있었는데 한 네. 10년쯤 전 얘기예요. 주유소들이 많이 남겨 먹는다고. 뭘 남겨 먹는다고요? 아니 이익이 많이 난다고 주유소들이. 그러니까 주유소 기름값이 저렇게 비싸지. 한참 기름값 오를 때. 그 주유소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정유사. 정유사. 정유사가 이익을 많이 남긴다고 한참 뜨겁게 이슈가 될 때가 있었어요. 네. 실제로 보니 이익이 많이 나. 많이 나요. 막 뭐 연간으로 막 따지면 뭐 수천억씩 뭐 이렇게 나니까 수천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값을 좀 내려라라고 하는데 내릴 폭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익은 많이 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기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예. 한 예를 들면 한 20조 원 쓴다. 네. 기름값을. 네. 그러면 1% 낮추면 어떻게 돼요? 2천억이잖아요. 예. 2천억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네 기름 만드는 회사들 2천억 이렇게 순이익 많이 내. 좀 줄여.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줄여봐야 한 1%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되지. 그렇죠. 1,500원 기름값에서 1% 내려가야 기름값이 우리가 비싼 건 뭐 이렇게 기름값이 리터당 게 1,800원씩 해. 대부분 뭐 한 1,200원만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많이 남겨? 뭐 보니까 이익도 막 수천억씩 나네. 네. 좀 내려라고 하는 건 다 말이 맞는데 내리고 나면 내리는다고 최대한 내렸는데도 느낌이 한 1, 2%밖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 1, 2% 정도는 정유사가 내려봐야 주유소 사장님들이 안 내리죠. 아하, 그러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정유사가 한 20% 내렸다. 그럼 주유소 사장님들도 그렇게 여력이 생기니까 뭐 한 10% 내리고 나도 내려야 옆에 주유소랑 경쟁이 될 테니까 되는데 기껏해야 한 1%, 2% 싸게 주는 건 그냥 주유소 사장님들이 꿀꺽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표도 안 나고 어차피 옆에 주유소랑 평소에도 가격 차이 5%, 6%씩 나는데 그러다 보니 기름값은 안 내려가. 정유회사들은 이익 많이 낸다고 가격은 낮추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는 표도 안 나고 의미가 없네요. 정유사들은 자꾸 이제 쪼임당하고 그렇다고 정치권이 아니죠. 중간에서 심판 보는 정부는 이걸 알아요. 그런 상황을 알겠지. 정유사들 쪼아봐야 국민들 피부에는 얼마 안 와닿고 다 주유소 사장님들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예? 알면서 왜 쪼아요, 근데? 그런데 안 쪼으면 안 쪼아서 정유사들 그냥 얘네들요. 그렇다고 얘네들 얼마 못 벌어요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벌긴 버니까. 그렇게 너무 많이 버니까. 그런데 이 이익을 다 줄여봐야 별로 체감은 안 되고. 그게 이제 신용카드. 그런데 왜 이 생각이 됐냐면 신용카드 비즈니스도 그거 같아요. 워낙 전 국민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니까 카드사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나타나고 많이 나는데 그거를 다 없애 이익 내지 마라고 한다 해도 그거를 전국의 가맹점들에 다 뿌리면 티가 안 한 달에 뭐 얼마 깎았다고 깎았는데 깎은 건지 이게 뭐 티가 안 나고 0.1% 깎았습니다 이러니까 카드사들 이익은 저렇게 많이 나는데 기껏 깎은 게 0.1이야라고 하는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0.1을 깎으시면 그런 구조로 돌아가는 인더스트리가 몇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카드 가맹점 카드사가 이거 아닌가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카드사 작년 순이익이 얼마나 되나 이거 검색하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나는. 니들은 뭐하니? 뒤에 묵음 처리된 거지 지금. 나 공부하고 있잖아. 니들은 뭐하니? 아니 BGM도 없이 갑자기 시작하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뭐가 잘못됐나 파일이 그럴 텐데 오늘 커피타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어요. 나 몰랐어 나 정말. 커피 한잔 할래요? 나 하고 있는데 전혀 몰랐네. 커피 한잔 할래요? 박세훈 작가의 커피타임 BGM입니다. 이런 거 내가 만들었어 직접. 안승찬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카드 수수료. 카드사들이 전업 카드사만 뽑으면 한 2조 원 내네요. 2조 원. 다 합치면 1년에 뭐만 뽑으면 순이익이 전업 카드사라고 우리는 신한카드, 뭐 하나카드 이거는 전업 카드사가 아니라 은행계 카드사고 카드만 열심히 하는 사람. 현대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가입하려면 어디 가야 되지 할 때 안 떠오르는 곳 있죠. 왜 그렇게 얘기해? 경험해 보신 것 같은데 삼성카드 만들어서 디스야 디스. 아니 그걸 전업카드사라고 해요. 은행계 카드사는 외환카드 어디 가서 만들어? 하나은행에 합병됐으니까. 하나카드 어디서 만들어? 하나카드. 전업카드보다 그런 은행카드가 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전업카드가 더 많나요? 시장 비중이?
지금은 제가 괜한 걸 여쭤봤나요? 신한 카드가 제일 비중 아마 점유율이 높긴 높을 거예요. 높아서 은행계 카드 더하면 더 많을 거예요. 그거 찾아보다가 이따가 알려주세요. 제가요? 아니. 아, 네. 질문한 사람이 답을 찾아야지.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함부로 안 물어보게 돼요. 안 여쭤본다고. 아 그렇군. 그래서 이 전업계 카드사랑 은행계 카드사들도 되게 서로 싸울 때 되게 재밌어요. 싸우기도 해요.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울 일이 뭐가 있지? 은행계 카드사들은 네. 신한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카드, 뭐. NH카드 이런 네네. 데는 과도한 마케팅 줄여라. 카드사들한테 그 뭐 카드 가입하면 뭐 선물 주고 뭐 놀이공원 표 주고 이런 거 영화 뭐 이거 하지 말아라. 네네. 할 때는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반응해요. 아 은행계 은행 적극 협조하지. 적극 적극 협조. 사실 카드 하나 만들면서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 주고 하는 건 이거는 상도에 어긋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자제하려고 하는데 저 친구들이 자제 안 해요. 저 삼성카드 보세요. 롯데카드, 현대카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늘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거 고객의 부담으로 다 그런 가중됩니다. 고객 생각 꾀해줘요. 그럴 때. 그러면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이제 은행계 카드사들한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은행 창구가 다 있으니까 대출 받으러 가도 은행 카드로 가도 혹시 신용카드 하나 만드세요 하고 쓱 그냥 은행원이 내 그렇죠. 그게 너희들 마케팅이지. 통장 만드셨어요? 이 뭐 카드 대출 받으려면 이걸로 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한테 안 오잖아 고객들이 올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리어카 끌고 나가서 뭐 선물이라도 주고 하는 건데 그럼 너희들도 뭐 그럼 은행 창구에서 팔지 말든가. 커피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PD님이 늘 이거 죄송스럽게 우리 이렇게 수다 떨고 있으면 커피 배달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비를 털어서 안승찬 기자가 오늘 처음 출연하시는데 출연료예요 이거. 오해하지 마실 게 앞에 본방 출연료는 아니고 이게 커피 타임의 출연료가 출연료입니다. 아 커피.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PD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얼마든지 이제 PPL 같은 거 주셔도 된다. 그래서 광고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커피 타임이 아니라 무슨 고구마 타임은 고구마 어디 저기 태안에 누가 협찬해 주신 고구마로 오늘 고구마 타임 합니다. 광고 해드리니까. 코카콜라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없더라. 그렇게 해줬는데. 일 안 하네. 아 정말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관계자분들 없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진우 기자님 지금 펩시콜라 드시고 계세요. 여기 자판기에 펩시밖에 없습니다. 아 MBC에. 네. MC 자판기는 롯데칠성에서 가져온 자판기라 펩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콜라가 없는 거지 자판기에. 야 야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드세요? 펩시는 아예 콜라는 없고 그냥 펩시콜라가 이제 있네. 맘상했어요. 이제 펩시가 맘상했어요. 펩시도 괜찮긴 해요. 다만 이제 콜라만큼은 프리미엄 먹고 싶은 거죠. 네. 아니 내가 뭐 옷을 비싼 걸 사 입기를 해요. 차를 좋은 걸 타기를 해요. 뭐 그렇다고 뭐 딱 보면 알잖아. 작년에 밥솥 싸게 사셨다면서요. 비싼 음식을 뭐 먹기를 해요. 게다가 차도 타보니까 지저분해. 막 차에다 화분 싣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콜라 하나 좀 프리미엄급으로 먹으면서 열심히 사는 보람 느끼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코카콜라에 대한 사랑. 사실은 저 밥솥 하나 샀는데요. 네. 작년에 사서 그거 받으셨어요? 진짜 대상이었어요. 환급 받았어요? 전 국민 대상이었잖아요. 전 국민 대상이었고 아까는 방송에서 길게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냥 저도 사서 이제 혜택 받았습니다 했는데 엄청 힘들었죠. 힘들지는 않아요. 사실은 거기서 뭔가를 사면 파는 쪽에서 이거 당연히 받으러 올 걸 알고 안 주면 계속 받으러 오니까 귀찮으니까 당연히 만들어 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까지 알려서 허즈키스를 딱 찍어서 줘요. 다시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있다가 하는데 언제까지 하면 돼요라고 하는데 내일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밤에 했을 텐데 몇 월 며칠 한 석 달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하지라고 생각하고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어머나 그게 그걸 가보니까 네. 기한이 지났어? 기한이 지났어. 그게 해줬어요 그래도? 기한이 못 지나면 받았네?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신청 마감했습니다. 이게 딱 사이트에 뜨더라고요. 형수님한테 욕 좀 먹었겠네. 그럼 못 받은 거네요? 못 받았어. 결국은 못 받았어요. 결국은 못 받은 건데 대상자였지. 그리고 가족들은 모르죠. 이제 아시겠네. 이제 그런 다 게 알겠네. 그런 거 있는 이제 거를 이제 다 모르니까 알겠어요. 그런 거 있는 거 자체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깜빡하고 못 받은 것도 몰랐을 거고.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 한전 예를 들면 그거하고 비슷하네. 실손보험 그런 이슈하고 비슷하게 내가 꼭 신청을 하지 말고 한전하고 예를 들면 정부가 이제 한전에서 해주라. 그래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한전하고 가전회사하고 이렇게 둘이서만 왔다 갔다 하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환급해주고 가전회사가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꼭 소비자가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사람 순서대로 해줍니다. 그러면 분명히 중간에 사람을 믿으시는구나. 중간에 가로채는 일이 없을 거라고 믿으시는구나. 근데 이건 사실은 이번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네. 이렇게는 안 하실 거긴 한데 주변에 친구 중에 대상이 되는 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 생각 떠올렸어요. 그렇죠. 뭐 기초생활보호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다가구 자녀, 뭐 출산 자녀 이러면 내가 살 때는 어차피 올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걸 알아요. 그럼 1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샀어. 그럼 1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살 때 내가 안승찬 기자입니다라고 안 하고 아 우리 김현우 소장 이번에 참 출산하지 김현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김현우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우야 이걸로 빵 사 먹어라고 하면 10만 원 주는 거죠. 어차피 나는 못 받을 거 김현우 소장이 가서 쳐서 올리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가전제품 사실 거 있어요? 출산해요 그래? 하네. 네? 제가요? 대답 못함. 세상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셔서 출산하냐고. 편견 없는 사람들. 야 정말. 일단 1초만 망설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편견이 없으시니까 일단은 저는 미혼입니다.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40만 원짜리 사면 4만 원이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신청 어차피 못 하는데 친구 중에 다가구 없나? 다가구가 아니라 다자녀 혹은 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 대상자가 있잖아요. 5인 이상 가구도 되고. 5인 이상 가구도 되고 그러다 보니 전 국민이었으면 내가 받고 말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그 교환이 당연히 없을 텐데. 그렇죠. 다 누리는 혜택이니까. 다 혜택이니까 이건 내 돈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 친구 이름으로 하면. 근데 지금은 어차피 난 못 받을 거 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예산 줄이기 위해서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한정을 했을 텐데 한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 만드는 분이 착한 거야. 내가 보기엔 뭔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아니라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건데 이준님이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내가 나쁜 놈이야. 우린 이런 걸 의심병이라고 하죠. 의심병. 의심이 오늘도 이 많아. 뉴스 딱 보는 순간 이거 이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 아까 이름으로 사겠네. 그 생각까지만 했거든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겠네가 아니라 리셀. 그냥 내 사서 다시 판다. 예. 어차피 10% 싸게 사니까 30만 원 사고 3만 원 환급 받은 후에 네. 바로 그렇게 그걸 그런 거는 하는 너무 거다. 티가 안 나니까 뭐 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사놓고 그다음에 나는 10% 싸게 샀으니까 한 5%만 얹어서 팔면 거의 간단하게 팔 수 있잖아요. 비싼 가전제품일수록 아까 대부분의 가전제품 된다고 했으니 그렇지는 않고 정식으로 안 사고 자기 네. 카드 결제하면서 연말정산도 못 받는 그거를 중고마켓에서 네. 5% 싸게 판다는 이유로 살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게 된다면 냉장고 2구 가야 되는데 그걸 그것도 배송도 서로 막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전이죠. 사기 전에 미리 올려놔요. 받아서 한다. 그래서 수요자가 있으면 그때 가서 사는 거예요. 김은호 소장님 저렇게 착해. 아 그런가? 안 통하는 네, 사기만 자꾸 생각해. 안 해봤네. 안 해봤네. 안 해봤네. 출산만 안 해본 줄 알았더니 그걸로는 안 다른 돼요. 건 안 해봤네.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냥 얘기할까 하다가 이 얘기 또 하면 전 국민이 들으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 본방인데 야, 제도가 무너지겠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런 구멍이 있어요. 있네요. 야, 그 짧은 순간에 이런 편법을 생각해내시는 게 정말 이 형이 요즘 한가해. 그거는 얘기할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죠 지금. 비트코인 풀고 가요. 비트코인. 근데 비트코인 어디 까여가지고. 어제 우리 아침 아이템 정하잖아요. 네. 근데 안승찬 기자가 전화 와서 내일 아침에 저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안 받는 그 얘기 하면 어때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재미는 있지.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그 뉴스가 막 돌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손나라 잡히는 경제에서 여러분 저 테슬라가요 비트코인 이제 안 받기로 했답니다. 라고 하면 나 이거 어제 다 들었는데 왜 아침에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려나? 그래서 들을 텐데 새로운 얘기 뭐가 있어? 아니 그게 이 아이템과 관련돼 어제 그런 거예요.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관점의 차이인데 신문사들이 오늘 경제신문 보면 전부 다 그게 일면이에요. 맞아요. 전부 다 일면에 들어갔어. 근데 그거 보면은 예를 들면 아니 뭐 우리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안승찬 신문을 만드는 사람이다. 네. 그럼 안승찬 신문에서 남들 뭐 무슨 C일보, B일보 전부 다 일면에 테슬라를 했는데 우린 남들 다 아는 거고.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면 카드사 수수료를 했어. 예. 그걸 일면에 대문짝 맞게 썼어. 그러면 갑자기 사장이 내려와서 너는 딴 나라 별에서 사니? 아, 너는 어느 나라에서 사는 놈이냐? 이러면서 근데 그것 좀 이상하긴 이상했어요. 어제도 그 안 받는 이유가 아마도 제 생각엔 비트코인으로 이제 고객이 내는 고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내면 그거를 이제 테슬라에서 받아서 그 코인을 가지고 그걸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거래소에 가서 팔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걸로 차값을 충당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자기네들 안 팔고 보유한다고 밝혔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비트코인으로 받아서 싸서 쟁여놓겠다고요? 네네네. 아니 근데 근데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상장회사가 그러면 안 이게- 되지? 그게 이제 뭐 기사도 진짜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사실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받겠습니다고 한 순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가 해보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는 거는 완전 웃기는 얘기야 사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뜻은 그걸 채굴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전기를 거죠. 많이 쓰고 특히 이제 그 채굴 하려고 이런저런 컴퓨터 많이 쓰는데 네. 그게 특히 중국에 많더라. 중국에 뭐 60-70%인데 중국이 석탄으로 전기를 많이 만드니까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게 무슨 친환경적이냐. 그러니까 테슬라가 나름 친환경 자동차를 표방하는 회사인데 테슬라를 한다는 게 이율 배반적인가 아니야. 처음에 결제를 받는다는 순간부터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미. 근데 그게 한 40여일 만에 생각해 보니까 친환경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안 한다. 그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좀 분노가 많이 있었던 거고. 40여일이면 한 달 남짓하고 끝냈네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샀겠느냐에 대한 퀘스천도 좀 있긴 있어요. 그거는 혹시 나와 있는 건 없나요? 테슬라 진짜 나와 있긴 실제로? 없고 테슬라도 밝히진 않았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초창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받습니다 하는 날 내가 비트코인으로 샀습니다 하고 자기가 이제 있고요. 그 트위터에 올린 사람이 있어요. 사진도 이렇게 올리고 내가 최초의 사람이다 하고 했는데 그게 웃긴 게 그 사람이 이제 뭐 샀어 비트코인 주고. 네. 근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왕창 올랐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뭘 한 거냐 이게. 나는 그렇다고 예를 들면 내가 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랐어요. 그럼 환불해주면 오른 가격으로 환불해. 그것도 아니거든요. 가만 있어봐. 그것도 아니. 테슬라의 정책은 산 가격으로만 비트코인 주는. 산 가격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 내가 100개를 받았으면 100개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2배로 뛰었으면 그렇지, 그냥 50개에 그렇지. 해당하는 그 돈으로. 리스크는 너의 리스크야. 테슬라가 지는 리스크가 아니야. 이거예요. 거꾸로 반대인 경우에도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정말 비쌌을 때 차를 사고 어. 환불을 똥값이 됐을 때 환불을 해도 현금으로 준다. 그렇죠. 그거는 그 똔똔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 사실은 입장에서. 그 사례를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쓴다면 그게 오르건 내리건 간에 상관이 없겠으나 비트코인은 항상 현금으로 환산해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한다는 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건 진짜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만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산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죠. 왜냐면 비트코인 그때 막 게다가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였는데 누가 비트코인을 주고 그걸 사겠어요. 저는 마케팅 뭐 이렇게 많이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가장 좋은 지금의 방법은 비트코인으로 이거 뭐 떡볶이집 차려가지고 저희는 비트코인 받습니다. 그러면 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받는 떡볶이집 얼마나 홍보되겠어요. 그걸 실제로 그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전자지갑 이렇게 일로 이체해 주세요. 비트코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약간 홍보 효과를 노렸다는 평가가 그래서 많더라고요. 예전에 인천에서 피자 가게가 이거 비트코인 받는다라고 되게 이슈됐었던 적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1호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섭외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그분 비트코인 대박 나서 은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섭외가 아니 그 이후에 제가 그 기사 생각나는데 처음에 거기를 가서 이제 발굴한 기자가 여기 1호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몇 년 이후에 그때 그 피자 가게는 어떻게 돼? 사연 다시 갔는데 네. 비트코인 이제 안 받습니다.
잠깐 한번 받아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해지는 거. 유행이라 그런 거예요. 유행이라. 그런 거예요. 뭐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 거품이 불던 1998년, 99년, 2000년 이땐 회사 이름에 닷컴이 붙으면 그냥 다 회사 가치가 막 10배씩 20배씩 뛰던 그런 시기에 테헤란의 어떤 고깃집 사장님이 소금구이 팔던 사장님이었는데 간판을 소금구이 닷컴으로 바꿨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아니 그래서 어제 그 비트코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취재한 거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게 재미없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우리 박 작가가 했으면 지금까지는 재미없었죠. 나의 아이템 선구하니. 자 이제 재미없다 그런 건 하지 마라. 어제 여러 명한테 까이고 그랬는데 그게 풀어주세요. 재밌는 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친환경적이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친환경적인 코인으로 우리가 결제를 다시 받겠다. 어제 이제 엊그제죠. 테슬라가 이제 그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친환경적인 코인이라는 건 뭐냐 대체. 그래서 저도 코인을 잘 모르니까 어제 이렇게 좀 찾아보고 물어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무슨 이더리움 무슨 이름 제가 생각 안 나는데 그냥 이더리움이 아니고 이더리움 몇 우리 가지 특별한 이름들이 있어요. 윤PD 윤성원 PD 잘 알잖아요 코인. 잘 모릅니다. 왜요? 채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채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채굴을 안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 예전에는 PC 하나만 있으면 채굴이 됐는데 경쟁이 심해지니까 지금은 뭐 슈퍼컴퓨터급의 엄청난 뭐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채굴 하나 받을까 말까다. 그래서 지금 전기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요새 논의되는 방식은 그게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내가 지분을 많이 내가 그러니까 코인의 점유율이 많은 사람이 코인이라는 게 서로 이게 블록체인이라서 내가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중앙은행이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군가 증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많이 해줬다. 내 코인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니까 수수료로 코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려운데 약간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데요. 상상이 지금 어쨌든 왜 아이템이 안 된지 알겠죠? 내가 맞았다 얘기했더니 그거는 하지 마. 어제도 정확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왜 안 됐는지 알겠죠? 그거 하지 마. 우리 아침에 한 사람당 한 5분 야, 얘기하잖아. 5분. 큰일 날 뻔했다. 카드 수수 얘기가 훨씬 재밌네요. 엄청 재밌지. 5분 얘기하는데 5분간 저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아찔하잖아. 그래서 저도 바로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이게 코인이라는 게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공부하고 이거 사기구나 생각하고 안 샀던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알기는 되게 잘 알아요, 제가. 아름다운 얘기였죠. 아니 그 커피타임 그때 들으셨던 청취자분들이 댓글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송경제 끊어야 되냐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아니 이게 진짜 과학인 게 뭐냐면 진우 형이 지난주 금요일에 HMM이 너무 오르니까 야 이거 너무 오른다. 내가 한번 사봐야겠다. 그리고 2주 샀어요. 바로 2주 사는 순간 떨어졌어. 진짜로. 진짜 떨어졌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는데 그리고 팔았죠. 그리고 팔았더니 또 귀신까지 따지고 다음 달 팔았는데 팔자마자고.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정도면 트루먼쇼 아니냐. 이 정도면 정말 세상에 누가 이렇게. 그게 기자들이 주식 투자를 못 한다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기자들은 하여튼 정보를 듣긴 들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루트들은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도 그렇고 루트는 딱 듣는데 제일 판단이 안 되는 게 정보는 들어. 회사의 고급 정보를 내가 듣는데 내가 몇 번째로 들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초창기 앞쪽에 있는 애로 들은 건지 아니면 끝물에 들은 건지를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창기 운이 좋아서 초창기에 들은 거면 난 굉장히 앞선 정보를 들은 거고 이게 공개되기 직전에 내가 들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쌍구라서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더라고요. 되게 기자들한테쯤 올 때쯤 되면 이제는 다 이제 뉴스를 내놓고 팔아야 되겠다 하는 쪽에 온 거예요.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 말씀해 주세요, 이 기자님. 코인 강의. 1번 비트코인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게 뭐 말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그 테슬라가 이걸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비트코인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네. 그 과정에서 채굴이 되고 음. 채굴이 되는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쓰죠. 그렇죠. 오염이 돼요,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이거를 받는다고 아, 더 코인이 더 오염이 채굴이 되는 것도 돼. 아니고. 아니고 어차피 이건 2,100만 개까지 채굴되면 끝이라면서요. 네. 그리고 점점 채굴이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안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채굴이 안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게요. 그러니 그거와는 관계 없는 거예요. 다만 나 때문에 뭐 더 하고 안 하고는 관계 없겠으나 그래도 나는 전기 많이 쓰는 이거를 안 받겠어요. 아. 라고 한다면 뭐 처음부터 받지 말았어야지도 있는 거고. 저는 한참 코인 열풍이 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뉴스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기 시작한 그날도 이게 테슬라가 받는 거하고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서 가치가 있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아예 다른 얘기죠. 테슬라가 받는다는 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이 유동성이 충분히 풍부해서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런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고기 등심도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받아서 소고기 등심. 받아서 소고기 등심을 다시 팔면 되잖아. 자동차 회사는 네. 손님이 굳이 왜 소고기 등심으로 주시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걸로 사시겠다는데 손님이 굳이 안 받으면 안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찮지만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팔면 되니까. 소고기 등심 진짜 많아졌어. 그런데 소고기 등심을 손님이 7천만 원어치 갖고 왔는데 내가 7천만 원어치를 바로 팔 만한 데가 없으면 그렇죠. 못 받죠. 그거는. 유동성이 소고기 등심 가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졌습니다라는 뜻이지 테슬라가 이걸 받기 시작한 것은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 왜 가치가 오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오르는 거에 설명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어차피 모르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뭐 이게 나는 그래서 설명이 안 돼서 납득이 안 돼서 뭐 거기다 돈을 안 넣었더니 그러니까 오르는 제가 코인 아직 안 샀거든요. 계좌도 아직 없거든요. 아. 앞으로 계속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계좌 트면 여기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걸로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저히 못 참고 난 텄다. 트는 날 네.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채굴을 안 하는 코인이 존재한다는 건 그것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아까 설명 있을 그런 게 있어요.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게 방식이 다른 식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슈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전기를 많이 안 쓰고서 어쨌든 코인이라는 건 화폐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늘려야 되잖아요. 네. 늘리는 룰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막 서로 수학 문제를 어려운 걸 푸는 사람한테 준다. 네. 그 룰을 할 거냐? 그건 아니면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한테 하나씩 더 줄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자 불어나듯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슈는 좋아 그렇긴 한데 그러면 내가 돈 많은 놈은 계속 코인이 더 늘어가서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방식이 어딨냐? 그런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해놓고 또 41만 원 취소하려나? 아니야. 비트코인이 뭔가 이제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는 이유가 네. 디센트럴라이즈드 중앙 중앙화. 집중형이 아니라 중간에서 무슨 관리자가 없고 네. 이건 누구의 화폐야? 주인 누가 없어. 만들었어? 우리 모두의 화폐야. 자연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관리해 이거? 우리가 관리하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장부를 만드는 거야.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 A와 B가 이렇게 거래를 했다는 것을 모든 장부에다 다 기록을 하고 다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해? 컴퓨터로 해. 예. 누구 컴퓨터로 해? 많은 사람의 채굴자의 컴퓨터로 해. 네. 그럼 그들은 밥을 뭘로 먹고 살아? 그래 전기료 내고 걔네들은 그래서 채굴을 할 때마다 코인이 생기게 만들어. 기록을 할 때마다 장부를 할 때 기록을 할 때마다 그리고 나서 그 코인을 팔아. 그러면 돈이 생기면 그걸로 빵 사 먹고 다시 열심히 채굴을 하겠지. 그걸로 전기료 내고 그런 채굴을 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채굴이 안 돼. 그렇죠. 장부 기록이 안 돼. 전기료도 안 나오면 이제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올라야만 이게 돌아가는 문제는 있긴 있어요. 어쨌든 돌아간다고 치자고요. 네.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드 된 건데 이게 채굴을 안 하고 누가 결정한다는 건 이 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누군가든가 아니면 이 코인의 발행자든가 누군가가 그런 거래가 있음을 내가 확인하고 도장만 찍어줄게. 뭘 채굴을 해 귀찮게. 그게 네이버 그런 셈이에요. 그게 그냥 전자화폐예요. 그거는 싸이월드 도토리, 네. 네이버 페이 그런 거는 돈 안 들어요. 그죠? 채굴이 안 들어. 그냥
네이버가 도장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A, 돌아가는 거네요? 그럼 다시 센트럴라이즈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제도 그럼 뭐하러 해? 이게 난 아직은 그래도 이분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그렇구나. 엔지니어라서. 제가 비트코인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금융권 인사이거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분들이거나 둘로 정확히 나눠요. 아예 딱.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도 하면서 금융을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 금융권한테 가서 물어보면 난 저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쟤들 왜 저래? 라고 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신세계인 거예요. 획기적인 기술이다. 엊그제도 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하고 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코인이 뭔가 잡음이 많긴 하지만 세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교수님?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기자 10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쳐. 이 100억짜리 건물은 100억이 있어야만 서로 사고 팔 수 있잖아. 만약 이 건물을 100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 만 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 네. 나누면 하나에 100만 원이 되잖아. 이거를 만 조각의 코인으로 바꾸고 유동화해서? 거래를 하는 거야. 네. 그러면 하나에 100만 원만 있으면 이 건물에 조각을 하나 살 수 있지. 그러니까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얼마나 신기해. 리치 설명하고 라고 하는데 제가 교수님 그거 리츠라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 D대 부동산 그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네. 그랬어? 있어? 지금 또 하나 얘기해 줄게. 그러면 예를 들면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이러지 말고 뭐 예를 들면 5억 집 사는데 5억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5억이 필요해요라고 하면 5억이 필요해요를 계약이랑 묶어서 뭐 예를 들면 5만 조각으로 나누면 하나가 예를 들면 10,000원이잖아요. 네. 이 10,000원짜리 코인을 팔면 된다. 거기서 그럼 그 사람 이자 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이자가 직접 간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세상이냐. 제가 교수님 그게 미국에서는 MBS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끼어 있으면 MBS고 부동산이 안 끼어 있으면 P2P입니다. 그렇지. 저 교수님 그렇죠. 왠지 알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이미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코인으로 안 하고 굳이 리츠라는 걸 만들어서 감독을 하고 상장을 하고 하냐면 우리는 건물 하나를 가지고 100조각으로 쪼갰습니다. 사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코인으로 하면 이게 100조각으로 쪼갰는지 200조각으로 쪼갰는지 어떻게 알아요? 500조각으로 쪼갰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장부를 다 확인하는 코인이 아니라면서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100조각으로 쪼갰고 다른 조각이 없는지 정부가 확인해서 도장을 찍어주고 그거를 신탁을 해서 맡기고 신탁 회사는 정부가 라이센스를 줘서 너희들만 독점적으로 하되 이거 빵꾸 내면 너희들은 라이센스 아웃이야. 먹고 살 길 없는 거 알지? 뒷돈 받았고 이럴 짓도 해주지 마. 라고 해주고 돌아가니까 믿고 리츠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어야 이렇게 이제 신뢰가 되는 건데 이거를 자유롭게 디센트럴라이즈 하면 이상은 좋으나 누군가 하나 사기치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막아요. 아니 근데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트럴라이즈, 디센트럴라이즈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지금은 공동인증서라고 하는 공인인증 왜 공인인증서가 발달됐느냐? 센트럴라이즈드된 금융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은행에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은행이 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 시스템이 털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의 보안을 한 겹, 두 겹, 10겹까지 꽁꽁 싸는 거예요. 은행이 털리면 모든 게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전산이 안 털리려고 보안을 하니까 우리가 뭐 할 때마다 보안 프로그램 5개씩 10개씩 이렇게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디센트럴라이즈드 된 방식은 누구 하나가 털려도 얘도 털고 100만 명을 한꺼번에 털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훨씬 안전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된다요. 누군가는 감시를 하든 감사를 하든 뭐 하여튼 해야 되지만 디센트럴한 방식이 그래도 좀 앞으로 가야 되는 방식이 아니냐는 제 생각엔 큰 약간 변화는 있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결국 기능적으로는 비슷한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건 아닌가. 안승찬 기자 넘어왔어요. 내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하니까 딱 듣더니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가 보다 싶어서 컴퓨터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많은데 순간 넋을 놔버렸어요. 편집될 거예요.
잘 나요. 이제. 저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편집될 거 아는 박세훈 작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안승희 그 저기 뭐야 이준우 기자님이 좋은 걸 예전에 하나 알려주셨어요. 네. 커피타임에서 내가 이렇게 네. 말을 하고 아 이거 각이다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욕을 해버리래요. 무슨 이거 얘기냐면 없었던 일로 아니, 해버려. 아니야. 없었던 일로 해버리는 네. 거예요? 드러내고 싶다. 안승찬 기자도 이제 여기저기 방송 많이 나갈 테니까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네. 방송에서 어떻게 말이 나왔는데 어, 아유 이거 이건 수습이 방송에서 안 돼, 할 수습이 얘기는 안 돼. 아니야. 그게 이제 말하면서 느껴지잖아요. 어. 그러나 이제 이게 생방송이면 내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녹화하면 알아서 이제 PD님들이 편집하면서 잘라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데 PD도 사람인지라 어. 그 못 잘라요? 그렇게 넘어가죠? 어. 그러면 욕은 누가 먹어? 본인이 먹어. 도대체 이 편집을 누가 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승찬이 어디 나와서 이런 얘기했대. 세상에 어. 그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뭐 그걸 PD가 편집 안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지 없잖아요. 않지. 그래서 이제 본인도 본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녹화에서도 이런 얘기, 요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싶으면 그 대목에서 으아! 하고 소리를 지든가 아니면 막 욕을 해버리든가 도저히 안 자르고는 못 빼기도록 만들어 버리면 쟤 왜 저래 하면서 이건 체크해 놓는다고요. 귀찮아도 얘는 왜 저래?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른다고. 그런데 조용히 쓱 웃고 넘어가잖아. 그러면 사람인지라. 뭐 내가 듣기엔 괜찮은데 하고 뭐 그냥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이 갈리기도 하니 그렇게 해라. 얘기하다가 싸한 소리 자기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 정신줄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